안녕하십니까, 푸사TV의 푸사입니다. 이번에 같이 살펴볼 제품은 아카데미 과학의 수투카입니다. 수투카라고, 이게 독일군이 타고 다니는 독일 공군 급강압 폭격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카데미 과학 교재에서 나온 제품인데, 저는 예전에 이 제품도 만들어 본 기억도 나고, 그 이전에 아이디어 회관이라고 있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자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이디어 회관에서 이렇게 1:72 스케일 독일 급강압 폭격기라고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카데미 제품하고 조금 다른 제품이죠. 이 앞에 보면 뭐 발사되는 이런 총열 같은 게 보이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 버전이고, 요거는 있는 버전이고, 날개 무기가 좀 달라요. 요거는 또 뱀 모양이 이렇게 좀 특이한 디자인이고, 요거는 또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용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아카데미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종이띠로 자기 회사 광고도 하고 봉지를 봉인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2 스케일이고, 이게 당시에 500원이네요. 여기 보면 5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00원이면 한 1980년도 중반?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요겁니다. 1:48 스케일. 이게 좀 컸거든요. 이거 크고, 이게 72다 보니까 이게 좀 작은 놈이고, 이게 큰 놈이었습니다. 전 요걸 만들어 봤어요. 아이디어 과학의 요 72 스케일을 못 만들어 봤고, 이게 아이디어 회관의 1:48 스케일입니다. 이건 좀 크기가 있죠. 근데 이 제품을 만들어 봤는데 요즘에는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는 이제 아카데미 과학 제품이에요. 아카데미에서는 1:48 스케일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회관, 아이디어 회관이 이제 아이디어 과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제품만 나왔고, 아까 전에 봤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970몇 년도 70년도 후반인가 그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700~800원 하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1000원, 12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당시에 더 쌌으니까 500원이었고, 요거는 대충 한 1000원 정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나왔죠. 아까 전에 그 아이디어 회관 제품들이 1970년대 1980년대에 나와가지고 뭐 자리를 먼저 잡았던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1989년도 89년도에 금형을 보니까 89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89년도에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박스 아트가 이렇다는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4년 8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형은 1989년도 되어 있고, 5년 뒤에 나온 박스 아트죠. 아마 초반에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72 스케일이지만 이게 박스가 꽤 커요. 요즘에는 72 스케일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스가 엄청 작아졌어요. 요즘에도 똑같은 제품은 아닌데 조금 변형된 수투카가 나오긴 나와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옛날 구판이라서 구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과학모형교재협의회라고 마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림 그린 분의 뭐 이니셜이겠죠. 뭐 준 뭘까요? 지읒 TL 뭐 이래, TL이 아니고 TN 니언 이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박스 아트는 좀 멋있게 생겼어요. 이 제품이 가장 특이한 점이 요 바퀴 쪽 꼭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 뭐고, 그 사이클 보면 요런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 바람 저항 때문에. 그 모자가 생각납니다. 이 제품이 특이한 점이 바로 요 스네이크, 빨간 뱀, 백사죠. 빨간색에다가 흰색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란 뱀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요 조종사 아저씨랑 뒤쪽을 보는 요 총소는 또 두 명의 인형이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는 인형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까 1:48 아카데미가 아니고 아이디어 과학 제품은 인형이 2마리가 들어있거든요. 조립해서 가지고 놀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요즘엔 구하기 힘듭니다.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가격은 1,500원. 이게 아마 1989년도에는 1,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72 스케일이 거의 1,000원 정도로 다 통일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4년이 되니까 이게 1,500원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한 500원 올랐죠. 진로 유통에서 유통을 했는 모양입니다. 아마 유통 그쪽에서 이제 자기 라벨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나고, 여기 보면 서울 당시 아카데미 서울에 있을 때 나왔던 제품이고, 요 뱀 모양의 특이한 형상이 상당히 멋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중급용 11세 이상이고 독일 공군에 대해서 쭉 적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보시면 대충 이런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대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 실감나는 전사지라고 적혀 있네요. 옛날 아카데미 박스 아트가 요런 재미가 있죠. 옛날 제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아카데미가 되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990년대까지는 아카데미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매품들 여기 보면 1:48 스케일 아드바크라고 이렇게, 요거는 FB111A 아드바크라고, 이게 톰캣하고 비슷하게 가변형입니다. 날개가 접혔다가 하고, 하여튼 요것도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잡아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재판을 안 하는지 아무튼 72 스케일이지만 좀 보기 힘든 제품 같습니다. 아빠치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벤투라 이 녀석도 요새 좀 보기 힘든 녀석이죠. 그 다음에 톰캣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아트는 뭐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매품들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제가 또 솔직히 1:72보다는 이런 좀 큼직한 1:48 스케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72라서 좀 작지만 큰 거를 원한다 그러면 그 하세가와의 1:32 스케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차라리 그 제품만 한 5만원대인가 주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그 제품이 제일 구하기 쉬울 거예요. 이 양 만드는 건 뭐 하세가와 제품을 추천합니다. 1:32 스케일이니까 가격이 좀 그렇지만, 뭐 이런 옛날 제품 구하면 또 가격이 또 더 주고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1,500원씩에 구입하려면 뭐 문방구를 뒤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구성은 이렇게 단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메인 핵심인 요 뱀 녀석이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양쪽에 있고, 독일군의 요 십자 마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캐노피가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음에 이제 럼너가 또 2장이 들어있는데 본드가 들어있죠. 본드가 들어있다는 거는 옛날 제품이다. 요즘에는 본드가 다 사라졌으니까. 옛날 참 이 본드 냄새 많이 맡았는데 환기 안 하면 방 안에 본드 냄새가 자욱했던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형상은 뭐 크기가 작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72 스케일이라서 작고, 여기 보면 금형이 이제 1989년도에 나온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투카의 아이덴티티, 요 신발 아니면 사이클 형상의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생겼죠. 이거 보면 진짜 신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는 게, 이 앞에 프로펠러, 아무래도 이제 프로펠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하나 달려 있고, 바퀴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퀴 형상도 이렇게 주름을 표시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뒤쪽 날개는 이제 하부 날개죠. 하부 날개는 통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은 뭐 요즘 제품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당시 1000원짜리 제품 치고는 뭐 이만하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아이들이 작았잖아요. 우리들이 옛날에 다 조금 하던 시절이니까 그때 보면 이 비행기가 상당히 컸죠. 근데 지금은 어른이 되고 뭐 중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게 작아 보이지만 당시 고사리 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꽤 크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만약 이걸 보면 크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커서 이제 다시 봤을 때는 야 이거 내가 옛날에 만들었을 때는 이 비행기가 상당히 컸는데 왜 이렇게 작지? 하면 제품은 그대로인데 그 아이가 큰 겁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았어요. 어릴 때 만들었는 건 엄청 큰 로봇이었는데 지금 다시 어렵게 구해보면 왜 작지? 알고 보니까 제가 큰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분명히 어릴 때는 엄청 큰 비행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왜 작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폭탄 같습니다. 폭탄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쪽에도 보면 바퀴가 뒤쪽에도 바퀴가 이렇게 있네요.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989년도라고 되어 있고 제일 아쉬운 거는 여기 보면 이게 조종석 시트거든요. 근데 인형이 없어요. 이게 아디어 과학의 48 스케일 같은 경우 인형이 2마리 들어있는데 작은 스케일이라 그런지 인형이 의자만 딸랑 있고 여기 보면 이 아저씨 둘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아저씨 둘이 있으면 좀 태우면 좀 실감 날 것 같은데 저상 아저씨를 어디서 구해서냐든지 아무튼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부품은 별로 없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뒤쪽에 이제 날개 같고 단촐합니다. 조립하기도 뭐 당시 11세 이상용이니까 뭐 초등학생 4학년이면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스케일이죠. 정도면 제품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디어 과학은 요 런너 색상이 녹색이었어요. 저도 녹색으로 기억나고 아까 전에 그 사진으로 봤을 것도 녹색이었지만 아카데미는 이렇게 회색입니다. 이런 차이점 있고 그러면 당시에 뭐 부품 조립하기 요즘에 노란 딱지가 들어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흰 딱지가 들어있고 삼성교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가 있으면 대고 있고 이쪽에 보면 뭐 RC 특약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 역시나 서울이 엄청나게 많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안양, 수원, 성남 뭐 이래 있다가 대구도 상당히 많았죠. 경북은 딸랑 2군데밖에 없습니다. 구미랑 경주. 지금은 다 아마 없을 거예요. 구미를 갔을 때 구미에 모형 가게가 없거든요. 아쉽게도 구미 한 번씩 가는데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선상 뭐 대구로 가야 되는데 대구도 뭐 거의 다 사라져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서울에는 아직까지 이제 큰 그 프라모델 샵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보면 솔직히 서울 사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그거 외에는 뭐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고 이러면 뭐 짜증 나는데 지방은 솔직히 출퇴근하는데 크게 많이 짜증 나진 않거든요. 아무튼 뭐 설명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요 그림하고 똑같은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고 조립했을 때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이건 아까 옆에 있는 그거랑 똑같은 글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글귀가 있는데 독일 공군 아라드 뭐 적혀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
여기 보면 만들기 전에 읽어봅시다 하면서 이 녀석이 팬텀을 타고 있네요. 아카데미에서 나온 친구인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조립은 조종석부터 조립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 꼬챙이 하나 때려 박아주고 시트 하나 박아주고, 뒤쪽에는 뭐 이게 다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세면대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사지 계기판에 붙일 수 있는 이런 전사지도 있고, 아까 분명히 저기에서는 이 아저씨는 요 뒤에 타고 있는 이 아저씨는 의자가 없네요. 뭐 이 A14번 부품이 요 변기통 뭐 세면대 같은 이런 게 다는데 좀 그건 좀 아쉽습니다. 분명히 의자가 요 반대쪽으로 하나 있어야 될 건데 거기 없고,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만들어 갖고 때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좌우 합체 끝이고, 그다음 날개 아래 위로 붙이면 끝이고, 여기 보면 안테나 같은 거 하나 딱 박아주면 끝이고, 프로펠러 하나 딱딱 박으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펠러 회전하도록 접촉제에 주의한다고 적혀있네요. 그 다음에 날개랑 캐노피를 장착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줍니다. 역시나 캐노피에 접착제가 묻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드를 바르다 보면 여기 막 흘러보면 이게 백화현상캐에서 여기 허옇게 뜨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수지가 없다 보니까 일반 뭐 본드 주로 제 학생들 돈 없다 보니까 요 본드로 많이 발랐죠. 근데 이제 돈 있는 아이들은 따로 이제 병으로 나오는 그걸 써가지고 붙였는데, 그래도 요 양쪽에 찌끄레기들 흘려가지고 거기에 있다면 정말 보기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뒤쪽에도 날개를 달아주고, 폭탄을 이렇게 달아주고, 발통도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제 동체 하부 조립, 발통도 날개에 끼워주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꼽아줍니다.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폭탄을 하나.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날개 두 발이 있잖아요. 이쪽도 두 발이고 중간에 큰 거 하나 있고. 근데 왜 제품에는 중간에 폭탄만 하나 있고 양쪽에 폭탄이 없을까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분명히 요 폭탄이 들어있어야지 정상인데, 분명히 그림에는 폭탄이 있다고 그려져 있잖아요. 중간에 폭탄 하나 있고 총 5발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아까 전에 요 놈이네요. 요 폭탄 여기 다네요. 한 발밖에 안 들어있네요.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따로 뭐 폭탄을 구해서 달든가. 옛날에 그런 생각 나요. 다른 비행기 쓰고 남은 미사일을 여기다가 본드 발라가지고 막 주렁주렁 달고 댕기던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막 이런 날개에다가 다른 비행기에 남았던 미사일도 막 주렁주렁 막 달고 그랬던 추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그래갖고 무장을 엄청 빵빵하게 만들어갖고 전시했던 1990년대 80년대 생각이 나네요. 전사지는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붙여주고, 이 뱀을 양쪽에 한 마리씩 따닥 붙여주면 끝입니다. 뒤쪽 부품도는 아까 전에 봤듯이 큰 런너 2장에다가 작은 캐노피 요거 하나가 끝입니다. 뭐 별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옛날 코쟁이 시절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일단 비행기, 탱크, 뭐 다 배도 좋아했지만 주로 비행기 탱크죠. 비행기 탱크 로봇. 오랜만에 예전에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왔던 스토카 급강하 폭격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업로드를 자주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번 주에는 좀 계속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꾸준히 찾아와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내일 또 퇴근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